안녕하세요, 일본카 전현민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커 7X가 공개된 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 옆에는 이렇게 지커 7X의 퍼포먼스 모델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이름은 울트라라는 모델이죠. 이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9초 정도 나오는 듀얼 모터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커 7X 울트라 모델하고 저 위쪽에 맥스 모델 두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두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에서 보면은 요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LED DRL 요것도 들어가 있죠. 요게 안쪽에 보면 이 네모나게 도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표현한다거나 그런 게 되는데, 사실 이게 한국 등화리호 법규상 제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보면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가 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시키는 에어 벤트도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쪽에서 이제 공기 흐름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브레이크에 열을 식혀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0인치 휠이 울트라 모델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옵션을 하나 더 올리면 단조 휠이라 그래서 21인치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지커의 시그니처 색상이죠. 이제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울트라 모델이기 때문에 가변 제어 댐퍼랑 거기다가 에어 서스펜션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울트라 모델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차체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둥글둥글하면서 우리가 고급 자동차들에서 봤던 그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앞쪽에 이 보닛 라인도 그렇고 뒤쪽에 트렁크 라인도 그렇고 전부 다 클램쉘로 되어 있는데, 앞쪽에 프렁크를 열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프렁크 공간이 작게 들어가 있어요. 한 38리터 정도라고 하는데 간단한 것들을 넣어놓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닫는 것도 눌러서 딸깍 닫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눌러 놓으면 알아서 닫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안전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여기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측면에서 사실 제일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건 자동문이 들어가 있죠. 오토도어가 울트라 모델뿐만 아니라 맥스 등급에서도 한 200만 원 정도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문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확실히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이 더 편해지긴 하겠죠. 밖에서도 그냥 여기서 버튼 하나 딸깍 누르면 알아서 닫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뒤쪽 문도 자동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옆에 서 있을 때 열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옆에 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열리고, 나오면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그걸 인식해서 문이 끝까지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럭셔리 차량들에서 보면 에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내릴 때는 서스펜션 높이를 낮게 해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 편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타고 난 후에 문을 닫으면 다시 원래 서스펜션 높이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들도 탑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면요, 이 작은 공간 안에 이 긴 리어램프 한 줄로 쭉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뒤쪽 디자인은 여기에 있는 이 스포일러를 약간 크게 각을 딱 잡아줘서 뒤쪽에서도 선은 살아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위쪽으로 히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고, 트렁크도 열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등화류를 하나 살려놔야 되잖아요. 이제 비상시에 트렁크 문을 열어놓고 비상시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램프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중형 SUV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트렁크 공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도 여유 공간이 조금씩 더 있고, 심지어 이제 이런 것들은 아래로 내려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널찍하게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봤을 때 여기에 타이어 키트라든지 아니면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뒤쪽에서 조금 더 활용성 높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이제 뒤쪽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 트렁크 높이가 조금 더 낮으면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뒤쪽에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서 타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스펜션 상태가 낮음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쭉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누르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오,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는데?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서스펜션 높이가 완전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굳이 내가 문을 닫을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알아서 문이 닫힙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 그리고 16인치짜리 이 3.5K 디스플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안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트렁크부터 해서 각각의 문을 모두 다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열리는 모션이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어우, 되게 좋은데? 이걸
눌러봅시다. 이런 식으로 전체 문을 살짝 열어서 환기시키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울트라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행 모드도 조절이 가능하면서 서스펜션 높이도 이런 식으로 높은 표준 낮음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편리한 트렁크 적재라 그래서 트렁크를 열면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 회생제동을 요 안에서도 조절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표준, 강하게 이 두 가지 모드로 조정이 되고, 여기 보면 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멀미 완화 같은 기능도 들어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좌석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딱 타고 내리고 할 때 여기 보면 안전벨트를 풀면 차량 높이가 자동으로 낮아져서 탑승자가 더 편하게 승차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보조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라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차로 유지보조, 차선 이탈 뭐 이런 것들을 완화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차선 중앙유지 제어가 있죠. 재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그쪽 방향으로 차선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전 기능이 뭐 프로, 맥스, 울트라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 없이 다 들어가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주행보조와 관련해서는 옵션을 따로 넣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포함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박스를 달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센트리 모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호환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좀 보면, 여기 지금 배터리가 61% 정도 차 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332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나쁘진 않은데, 이 전기차의 주행거리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주행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실제로 장거리로 한번 뛰어보면서 전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울트라 모델이나 맥스 이 두 가지 차량은 배터리가 100kW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비가 kWh당 5km만 나와도 500km를 갈 수가 있다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인증받은 것보다는 훨씬 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 실내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계기판에서도 다양한 것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기어 시프터는 이런 식으로 칼럼으로 PRND 기어 시프터를 조정할 수가 있고, 요걸 두 번 내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행 보조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360도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모든 차량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프로트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면은, 이 울트라 트림, 맥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21개의 스피커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제가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사운드 되게 괜찮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퍼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고, 저음, 중음, 고음 할 거 없이 생각보다 선명한 소리가 딱 들려요. 이 사운드는 무조건 21개 들어가 있는 거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나파 가죽 시트라든지 마사지 시트나 통풍 시트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 중형 전기 SUV는 운전자가 편한 것도 좋지만 뒷좌석에 우리 가족들이 타는 공간도 편한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열에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실내에 들어와서 딱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문을 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 2열 좌석 공간은 헤드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남고요. 뒤쪽에 다리 공간도 무릎 2개 들어갈 정도, 요 정도 공간이 나와요. 위쪽으로 글라스 루프가 있어서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고요. 전동 선쉐이드가 있어서 뭐 햇빛이 너무 세다든지 이러면은 요거를 닫아놓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충전 포트 들어가 있고, 간단한 용품들 놓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요 앞쪽으로 컵홀더가 2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4개 정도는 넉넉하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시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좀 푹신푹신한 느낌의 시트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말캉말캉하고 좋은데요? 심지어 요 안쪽에 있는 요 엉덩이 쪽 하판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서 성인 남성이라든지 성인 여성들이 앉았을 때에도 전혀 불편함 없이 앉을 수가 있고요. 1열 시트 아래쪽으로 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허벅지를 탄탄하게 받쳐줘서 이 시트의 착좌감이나 편안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리클라이닝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눕혀졌다가 전동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들도 전부 가능하죠.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냉장고가 들어가는 옵션이 있어요. 냉장고가 안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콘솔 박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간단한 용품들을 넣는다거나 이러면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 울트라 모델은 출력 좋고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이제 가격이 살짝 있단 말이죠. 6,999만 원이다 보니까 요것보다 한 1,000만 원 저렴하면서 옵션도 상당히 괜찮은 요 맥스 모델 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맥스 트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트림, 맥스 트림, 울트라 트림 이 세 가지 중에 중간 트림, 그리고 100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롱레인지 트림이죠. 뭔가 이제 옵션적인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은 외관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전폭이나 이런 것들이 넓다 보니까 검정색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요 휠입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인치 휠이 들어가고, 프로나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는 모델은 승차감이 너무 형편없는
쓸모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에어 서스펜션 있는 것도 타봤고 없는 것도 타봤거든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말캉말캉하면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승차감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맥스 차량에도 이렇게 자동문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탑승을 했을 때에도 자동문이 없으면 요 히든 도어 캐치가 이렇게 딸깍 열리면서 그걸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 열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트렁크를 열고 나서 아까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으로 이렇게 서스펜션 높이를 뒤쪽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따로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차가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폴딩을 시켜놓고 과연 178 정도 되는 성인이 뒤쪽에서 누워서 뭐 차박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에를 모두 다 폴딩 시켜놓고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이 발이 살짝 삐져 나오긴 하네요. 다리를 모두 집어넣었을 땐 요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뒤쪽에 이제 2열하고 1열 사이에 완충제 같은 것들을 좀 집어넣으면 충분히 차박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 보여요. 대신 차박을 하려면 약간의 평탄화 작업은 조금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 똑딱이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딱이를 딱 잠그면 이 안전벨트가 어디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약간 깨알 같은 팁이네요. 그리고 지커가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 소재나 이런 것들은 이 도어 트림부터 해서 닿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열도 잠깐 열어서 보면, 저는 다른 색상도 보긴 했지만 흰색 계열의 시트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울트라 트림, 맥스 트림 이 두 가지를 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 트림이나 맥스 트림 이 두 가지가 제일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 트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배터리가 75kWh가 들어가 있어서 주행거리가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맥스 트림은 가격이 5,999만 원이긴 하지만 배터리가 100kWh가 들어가 있어서 상온에서 주행할 때는 거의 500km 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오토도어, 자동문 요 200만 원 정도 되는 옵션 딱 넣고 색상이랑 실내 색상 정도 고르고 6천만 원 초반 정도에 뽑으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런 중형 전기 SUV인데 약간 럭셔리한 느낌, 뭔가 실내 내장재도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100kWh 배터리 넣어놓고 출력 400마력 넘어가는데 요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6천만 원 초반이면 그래도 나름 가성비 있는 선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드디어 이렇게 한국 시장에 출시한 지커 7X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